네, 안녕하세요. 차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오늘 구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흐름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내려오는 흐름을 결과적으로 돌려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앞서 있던 구간에 많은 개인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가 언제부터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3월 20일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한 모든 개인 투자자는 수익입니다. 그죠? 이 수익을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 게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 누구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줬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외국인들이 주체로 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외국인이 초반에 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하락을 뭐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뭐요? 단기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안감, 위험 회피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아직도 뭐예요?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매매 동향만 보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일봉을 봐야겠지만 중기적인 흐름 뭘 봐야 돼요? 주봉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봉을 보면 첫 번째로 앞선 구간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 13%짜리 장대 양봉은 누가 만들었다? 외국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장대 양봉의 이러한 중심선 58,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밑에 구간에서 주봉상 5일선 상승에 대한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 주면서 거래량이 오늘 비록 화요일이지만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구간 이 58,000원, 59,000원 밑에 구간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저가 매수세는 왜 들어오는 것이냐? 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외국인이죠. 사실 지금 구간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프로그램이 200억밖에 매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로 뭐요? 그냥 관세가 4월 2일에 이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는 4월 4일에 뭐가 있죠?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탄핵 선고가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우리 증시는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4월 3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역시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가야 되냐? 아니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매도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 올라오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HBM3E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리 증시는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완벽하게 받으면서 삼성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오전 11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건 현재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탄핵이 되던 탄핵이 안 되던 불확실성이 증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에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HBM3E에 대한 성공 기대감 하반기에 이러한 매출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 사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HBM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똑같아요. 이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된 기대감 주가 올라갔죠. 근데 기대감이 못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단기적인 상승 파동의 주가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잘 고려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상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이 구간 하락한 만큼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주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보면 앞선 구간에 지지가 형성됐던 구간에서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주가가 올라오면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구간일 겁니다.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 포지션 구축할 수 있는 가격이 위쪽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6분 지나가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7만원 순식간에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인분들, 친구분들 전부 다 이번 25년도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큰돈 버실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현 구간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66,000원 구간이 일단 저항으로 잡히긴 하죠. 하지만 이 구간 이평선 자체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매물이 나오는 구간을 결과적으로 돌파 시도를 할 텐데 이때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성과라는 게 있어야 돼요. HBA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청사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들이 위치가 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 구간 주가가 만약에 강하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 저는 일단 일부 물량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또 사도 되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드릴 건데 여기 텔레그램 방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쪽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그냥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현 구간에서 삼성이라고 남기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로 수익을 크게 챙기겠다가 아니에요. 현재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업이 맞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구조 또한 변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엄청난 인재들이 반도체로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불었던 바람이 바로 생물공학이에요. 생물공학. 그래서 이 생물공학, 즉 바이오 쪽의 인력들이 2010년부터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는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 반도체 인력들이 지금 2024년, 25년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끈 거고요. 그리고 2000년도, 2005년, 2010년도 이때 들어간 생물공학 관련된 인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2030년을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뽑히는데요. 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무조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고 앞으로도 1위일 거야 이런 생각은 일단 잠깐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삼성전자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2차전지, 또 뭐요? 이 방산 조선, 여러 테마, 여러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이 괜찮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가가 얼마죠? 자, 25,000원까지 찍었죠.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2만원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TXR 로보틱스 딱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 충분히 어떻게 매매할 만하다. 물류 자동화 로봇 섹터 반드시 수혜주.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22,200원에서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도 여기 또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한국카본이라고. 여기 한국카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그죠? 히든 종목 공유를 또 텔레그램 방에서 해드렸고요.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는 자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는데 13,000원이에요. 13,000원. 13,000원 가격에 오픈을 해드렸고 지금 다시 주가는 조금 올라와서 현 구간에서 한 1,000원 정도 그건 얼마죠? 5% 7, 8%? 제가 매수가 대비 8% 정도 상승이 나왔죠.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방향성 저는 단기적으로 위쪽을 보고 있어요. 위쪽을 보고 있지만 올라오게 됐을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타이밍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지금 구간도 옆으로 횡보해주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 타이밍도 잡아보시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찍어 드릴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가고 싶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아가고 싶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반도체는 2분기를 선행합니다. 좀 길게는 거의 4분기, 1년을 선행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빠지고요.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항상 사이클, 미래의 사이클을 선행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찍히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식으면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서 매매에 대한 좀 타이밍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뭐라고 보내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삼성 남기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조선 방산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 히든 종목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영상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밑에서 매집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마지막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010-9201-6329 삼성으로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 땡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뭐요? 자, 현재 항공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역전 로복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